예, 이 소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겠습니까? 예. 복지 정책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춘택과 함께하는 복지 정책 아주 쉽습니다. 예. 재미가 아마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마음을 여시고 복지 정책 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강의만 한 20, 30년 이렇게 강의만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은 질문들하고 복지 정책 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과 학문 간의 관련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전공 자체가 복지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계속 정상적인 과정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을 거치는 과정 중에 이제 복지학과를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테고, 학점 은행제를 모아서 정상적인 이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공부를 마치시고 학점 은행제를 통하여서, 복지사 학사나 또 복지사 자격을 지금 따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다 이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복지 정책과 또 복지학과의 관련성은 다른 학문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재 방문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는 것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복지 정책과 이제 제사회과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 문제에 대한 이때 연구 방법은 이제 사회과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실천은 문제 해결과 복지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이어야 된다.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적이어야 된다. 과연 중요한 게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요. 과학은 일반적으로 법칙적인 것입니다.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형태가 드러난다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보편적 지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법칙이다. 또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실험실에 실험하는 것은 또 의사가 수술하는 것은 똑같은 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의 대상은 누구냐? 인간이다 이거죠. 자연과학의 대상은 누구냐? 그거는 자연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법칙을 추구하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봤을 때 자연은 과학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과학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 자체가 그렇게 법칙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인간 자체가 자연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오랫동안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 그러한 주제인 겁니다. 사회과학 자체가 성립 가능한가? 그래서 인문학, 특히 철학이라든지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인문과학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죠. 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주 독특한 인디비주얼리티라는 유니크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회과학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약 한 7, 80%의 그러한 독특한 규칙에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과학적이다, 사회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적이어야 되며 그 실천 문제 해결 방법도 그래서 사회복지 과목은 원래 복지는 뭡니까? 인간의 양심의 효소의 발로인 겁니다. 척은지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긍휼한 마음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건 내용들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척은지심이라는 이야기죠. 예? 논의 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척은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임과 동시에 철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왜 사회복지가 지금 현재 과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 자체가 인간 심리 자체도 과학적인 속성을 상당히 많이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연구 결과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죠. 이제 계속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천과 문제 해결과 복지 발전 자체도 과학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목적에서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관련성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